인간에게 척추와 관절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인데요. 하지만 수십 년간 쉼없이 움직여온 이 기둥에도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걷고 일어나는 동작이 어느덧 간절한 바람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파스도 엄청 몇 박스 붙였어요. 막 이런데도 걸어 다닐 때 쑤시면 막 어디 가서 좀 막 앉는 데 있으면 좀 많고 막 이랬거든요. 운전할 때도 장시간을 못했어요. 그 운전하다가 내리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구부렸다가 일어서질 못했고. 공을 던졌는데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갔고. 그러면 땡기는 거고 밤에 잠잘 때는 이쪽 다리에 마비가 자주 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깊어지고 신경을 압박하며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척추 관절 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법이 발전하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지우, 김승철, 심창원, 정희윤 과장과 함께 척추 관절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외상으로 인한 뼈 골절, 그 주위에 근육 질환이라든지 인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 것들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증상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이제 척추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이 있을 거고, 디스크 탈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에 가해지는 이제 압력,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 기침을 했다든지 복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 신경이 점점 눌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협착증이 점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이제 질환이 생겼을 때 1번은 당연히 허리 통증이겠죠. 그 문제가 생긴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렸냐 안 눌렸냐에 따라서 다리 쪽, 뒤쪽이 됐든 옆쪽이 됐든 타고 내려오는 통증 또는 저림, 이런 이제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꼬집어도 난 안 아프다, 덜 아프다, 남의 살 같다든지,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진 경우에는 대변,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일단 1번은 허리는 일단 휴식이 중요합니다. 휴식이 중요하고, 이제 통증이 이제 허리 통증만 있을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아니면 진통제, 휴식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조절하게 되고, 다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MRI 찍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다리 증상이 이제 다리 저림, 통증 이런 게 경미하게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기도 하고요. 약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이제 증상이 이제 내가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이제 심해진다. 그럴 경우는 이제 MRI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MRI 찍어서 이제 병변이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한 이제 증상으로 생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치료를 이제 어떤 치료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힘이 빠진다든지, 남의 살 같다든지, 대소변 정해가 있다든지, 그런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없고 통증만 있을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 성형술을 이제 먼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치료의 반응들을 보고 이제 조절이 안 된다든지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환자와 잘 상담을 해서 어떤 치료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 되죠.
관절별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흔하게 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힘줄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양말을 신고 오래 신다 보면 그 구멍이 뚫리지 않냐고 설명을 드립니다. 회전근개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계속적인 마찰과 그리고 퇴행성 때문에 구멍이 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테니스와 골프를 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손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측 상과염, 그리고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내측 상과염 같은 경우에는 손과 손목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고 미세 파열들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휴식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휴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돕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나 이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흔하게 되는데요.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최근의 트렌드에 따르면 최대한 봉합술을 시행해서 기존의 반월상 연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힘줄이라든지 그리고 인대라든지 근육 이런 쪽으로 힘이 빠지고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라든지 외상으로 인해서 외상성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팔을 갑자기 들 수 없는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 같은 경우 그 잠을 주무시기 전에 통증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통증이 너무 생겨서 잘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하고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오십견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 파열과는 별개의 질환입니다.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육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육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깨의 수동적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감별을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중에 통증이 있는지 유무를 체크해 보시는 게 꼭 중요하겠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손목을 펼 때, 신전을 할 때 저항을 주었을 때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손목을 굴곡할 때 그리고 꺾을 때 그때도 이제 저항을 주었을 때 힘줄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꼭 의사와의 면담과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의 면담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잠김 현상이라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관절을 쭉 펴서 굽힐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강력히 의심되기 때문에 재빠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을 정하는 기준은 환자의 통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점에서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아무리 파열이 심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는 수술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통증 정도와 기능 상실의 정도, 그리고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적은 파열이라도 통증이 심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는 월요일 아침. 누구보다 상쾌하게 아침을 맞은 박주식 아버님은
비록 입원실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지만 마음은 편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리의 힘과 감각 그리고 일상의 기능들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오늘 퇴원을 준비합니다. 앞다리가 많이 땡긴다. 그렇게 땡긴 거는 한 1년 가까이 됐어. 심하게 할 때는 아주 걸음을 몇 발짝도 못 뛸 정도로 그러면 땡기는 거하고 밤에 잠잘 때는 이쪽 다리에 마비가 자주 와. 이 쥐가 아주 많이 나면은 그냥 뭐 울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게 왔거든요. 박주신님 주말 동안 좀 어떠셨어요? 예? 주말 동안 좀 어떠셨어요? 주말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수술 전에 이제 대변 소변도 조금 조절이 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떠세요?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런 것도 잘 되고 네. 다리에 힘 빠지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없으시죠? 예. 다리 뒤쪽에 당기고 이런 것도 계속 좋고 제가 수술했던 거 수술 전후 MRI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 표시 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수술한 곳이 이제 3번, 4번입니다. 여기가 3번 뼈고 4번 뼈고 뒤쪽으로 이렇게 협착증, 신경이 이렇게 꽉 눌러있는 협착증이 이제 수술 전에 굉장히 심했고요. 요걸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꽉 눌러져 있는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대소변도 조금 조절이 잘 안 되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뒤쪽으로 당기는 게 굉장히 심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협착증 풀어주는 감압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거는 이제 손톱만하게 구멍 2개 이렇게 내서 수술해서 피도 좀 덜 났고 상처도 되게 작고 회복도 좀 빨랐고요. 이제 수술 후에 MRI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밑에 꽉 눌러져 있던 거 위에 이렇게 잘 풀어져 있고 사실 MRI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 증상이 해결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셨고 뒤에 상처도 이제 쪼마르게 나서 이제 거의 다 아물었고 일상생활은 이제 퇴원하실 건데 일상생활은 퇴원하고 이제 자유롭게 다 하셔도 돼요. 뭐 일상생활 다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술한 지 지금 한 10일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 이렇게까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수술 후에 한 달 정도까지는 그냥 회복할 거 다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한 달 되고 나서는 이제 뭐 걷기라든지 운동 이제 살살 시작하고 뭐 하고 싶은 거는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한 2주 있다가 한 번 더 이제 상태 보러 병원 오실 거고요. 그때까지는 아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없으시고요.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제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가 허리 수술을 받으면은 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심한 일은 이제 수술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 하는 게 허리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힘쓴다든지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고 한 달 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진료 보고 그때도 별 문제 없으면 조금씩 이제 힘 주고 이런 걸 점점 일을 늘려가면서 사실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내가 하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상처도 적게 하는 이런 수술을 한 거고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상태 보면 되게 좋으시잖아요. 원래대로 하듯이 그것보다 수술 전보다 훨씬 좋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분도 우리 집 사람도 조금 이따 또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머님도 안 좋으신데 그거는 또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불편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고려합시다. 수술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퇴원 잘하시고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박주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리에 힘이 빠지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힘도 빠지고 그다음에 대변 소변도 좀 조절이 잘 안 된다, 뭐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명확하게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MRI를 시행하였고 요추 3번, 4번의 협착증, 이제 신경이 꽉 눌린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생긴 거라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수술을 진행을 했던 거죠. 뭐 신경학적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뭐 주사나 아니 뭐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이런 이제 주사나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박주식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첫 번째 옵션으로 바로 고려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할 때 뭐 이제 현미경으로 하면서 뭐 한 3, 4cm 정도 절개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한 손톱만하게 한 1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제 뭐 엄지손가락만한 이제 굵기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또 그 비슷한 크기 기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접근해서 뼈를 조금 갈아내고 신경 주위를 감압을 해주는 그런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 신경 감압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후 MRI를 보면요, 여기 위에 게 이제 네모친 게 허리뼈고 4번 뼈, 3번 뼈인데 3번, 4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제 신경을 앞뒤로 이렇게 많이 눌려져 있는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척추관을 통해서 신경이 내려오는데 여기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요.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이쪽에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눌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요 신경 주위를 쫙 풀어주는 그런 감압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 이제 MRI를 보면은 여기가 3번 뼈, 4번 뼈인데요. 뒤쪽에 신경과 협착이 있던 부분이 지금 거의 풀어진 상태를 볼 수 있고 여기를 또 자세하게 봤을 때 여기 신경이 이렇게 잘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을 시작을 했고요. 뭐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불편한 것도 좋아졌고 다리 땡기던 거는 수술 전에 심하게 이제 호소했던 게 수술 후에 거의 한 5% 정도까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다리 힘 빠지는 증상도 호전이 됐고 이제 일상생활 복귀는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식 아버님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요. 한쪽으로 접근해 양쪽 신경이 눌린 부위를 동시에 넓혀주는 방식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해 신경 압박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수술은 뭐 예전에 했듯이 이제 절개를 해서 직접 보고 하는 그런 이제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 둘 다 가능을 한데요. 그 전에 수술 과거력이 없다든지 특별히 내시경 수술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 전에 수술을 해서 유착이 너무 심한 그런 분들은 사실 내시경을 수술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환자들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절개, 이거 상처가 굉장히 적다. 그 자체가 장점인데요. 상처가 적으니까 당연히 피도 적게 날 거고 근육 손상도 적게 날 거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빠릅니다. 내시경이 들어가면은 그 내시경으로 해서 거의 뭐 4K 화질로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수술도 조금 더 정확하고 술자도 좀 더 편안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진료가 끝나고 퇴원을 준비하는 박주식 아버님. 익숙한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박주식 아버님의 손길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불과 며칠 전 양다리에 힘이 빠져 혼자서는 양말 한 켤레조차 신기 버거웠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몸을 일으켜 나갈 채비를 마칩니다. 퇴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또 다른 시작.
오늘의 발걸음은 다시 일상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많죠. 그래서, 통증은 다리 통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지금 아까 좀 걷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걸을 때 좀 어떠세요? 없어. 아이 진짜로 거짓말 없이 많이 좋아졌어요. 더 건강해지시고 나면 아버님이 좀 뭘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냥 뭐 농사 열심히 짓고 사는 거지. 나 뭐 몸대로 잘 해야지. 그래 알아서. 저 일로 적당하게 해야지. 매일 병동을 몇 번씩 돌며 운동을 하는 여정란 씨는 얼마 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수술 후 통증이 사라져 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척추 협착과 추간공 협착이 겹쳐 찾아온 엉덩이와 다리 통증은 그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자다가 누워서 일어날 때 아팠고 그러면은 막 뭐를 짚고 화장실도 가고 이래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이러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일어나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증세를 느끼겠대요. 이제 전에 수술하라 하기 전에도 제가 못했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스틱을 제가 짚고 다니거든요. 다리 수술을 작년 해서 스틱을 잡고 다닐 때는 괜찮았어. 근데 우리 이제 조그마한 강아지를 키우는데 걔를 이제 운동시킨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순간적으로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3발 걸으니까 그만 막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더라고 사람이. 그러면서 자다가도 발등에 바늘로 찔러도 그만이 안 아파요. 깜짝 놀래서 막 파스도 엄청 몇 박스 붙였어요. 막 이런데도 걸어 다닐 때 쑤시면 막 어디 가서 좀 막 앉는 데 있으면 좀 앉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앉고 서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래 주방에서 서서 뭘 하다 보면은 너무 통증이 오고 아프니까 가서 좀 누웠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허리를 좀 펴고 난 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 일어나서 또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요즘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희 지금 수술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오늘 거기 찍은 엑스레이 보면서 어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거기 저희 수술한 부위가 이제 여기 5번이랑 요추 5번이랑 천추 1번이죠. 여기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간이 좁아지면 디스크 사이 공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추간공이라고 해서 신경 나가는 구멍도 같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증상이 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측 추간공이 많이 좁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신경 구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감압이 된 건데 여기 디스크 사이 간격을 이제 많이 높여줬어요. 안에 이제 그 뼈를 넣은 케이지라고 하는 그런 인공 뼈를 넣어가지고 공간을 많이 넓혀줬기 때문에 이제 그 신경 구멍도 자체적으로 넓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직접 감압도 해주고 간접적으로 이 공간도 넓혀지면서 간접적인 감압도 해서 아마 이제 신경 증상이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수술 전이랑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좋아진 것 같으세요? 통증이 첫째는 없어졌고요. 네네네. 또 오른쪽에 제가 이제 스틱을 놓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네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잡고도 바로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첫째는 막 너무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깨병같이 없어진 것 같고 네네. 걸음이 또 오른쪽은 너무 가벼워요. 발이 네네. 다리가. 아마 그 전에는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통증이 없는 방향으로 걷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신경이 완전하게 감압이 됐으니까 통증은 없는데 그 사실은 이제 우측은 제가 완전하게 감압을 시켰고 좌측은 이제 간접적으로 감압을 시킨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좌측 증상도 이제 아마 뭐 차차 조금씩 더 좋아질 겁니다. 네. 하고 MRI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MRI도 이게 이제 수술 후의 MRI고 여기 수술 전의 MRI인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디스크도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요. 이게 많이 좁죠. 많이 좁은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수술 간격 그 디스크 사이 간격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신경이 꽉 끼어 있는 게 보이죠. 원래 위에 마디를 보면 이렇게 신경 구멍이 이렇게 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측 신경 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제 나사가 박혀 있어가지고 MRI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신경이 지금 안에 보이는 게 보입니다. 터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신경 감압도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통증만 없어도 이래 살겠어요.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한 달 정도 이제 3주 정도 되셨는데 한 달까지는 특별한 재활이 없습니다. 특별한 재활이 없고 이제 조기에 잘 걷는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고 이제 보통 뼈가 거기 이게 유압수를 해놓은 거니까요. 여기 5추 5번이랑 천추 1번이 붙을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 동안은 과격한 허리 운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배 근육이나 등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아요. 네,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차차 외래에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시면 됩니다. 복귀하시면 되고 보조기는 한 2달 정도 착용을 하실 거고 예. 그 일상생활을 복귀하고 나서도 사실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펴는 운동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조금 허리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선생님만 보면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입소문 많이 내고 싶어요. 앞으로도 뭐 무리하지 마시고 보조기 잘 착용하시고 보행이나 이런 산책 정도 평지를 걷는 거 이런 거를 그 중심으로 재활을 하시고 추후에 또 외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정난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오신 거는 한 2023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진료를 처음 본 건 아닌데 저희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허리 통증, 그다음에 우측 엉치 통증, 그다음에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그 당시에도 이제 MRI를 찍으셨던데 그 MRI를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랑 이제 우측 추간공 협착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그 환자분이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 치료도 하셨을 거고 이제 약물 치료도 하셨을 거고 저희 병원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끌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이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거는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이 힘들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척추관 협착증과 우측 추간공 협착증이 심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척추 유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유압술을 한다는 거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최소한으로 절개를 해서 한쪽으로 감압술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정중앙으로 이제 그 후방으로 절개를 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근육을 한쪽만 박리를 해서 열게 되고 열게 되면 이제 뼈랑 인대랑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 뼈랑 인대랑 제거를 해서 한쪽으로 신경을 확실하게 감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척추관도 감압을 시켜주고 가쪽에 있는 추간공까지 신경이 모두 노출시킬 정도로 확실하게 감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스크 사이 공간에 찾아서 디스크 사이에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뼈를 넣고 또한 이제 뼈를 제거하면서 생긴 자기 뼈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좁아진 디스크 사이 공간도 넓혀질 수가 있게 되고 자기 뼈를 넣었기 때문에 유압률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사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쪽만 열었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눈으로 보고 정밀하게 이제 나사를 고정하게 되고 반대쪽은 제가 근육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경피적으로 나사 고정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근육을 여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환자분 재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적다 보면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통증도 적고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재활이 가능합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는데 그런 합병증들을 조기 재활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절개를 넣고 한쪽으로 근육을 젖혀서 수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니까 걷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저기 워커 그걸 끌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허리 중심도 그렇고 이렇다 해서. 그런데 선생님들 그것 좀 안 하고 걸을 수 있을까요? 이래서 걸어 보니까 처음에 조금 비틀거려지대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줄을 보고 저 복도를 줄을 보고 이제 걸으니까 빤듯해지더라고요. 지금 누가 보면 이거 안 차면 수술했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로 친구들도 다 외면했거든요. 왜냐면 저기는 건강하고 나는 이리 아프니까 저거 어디 놀러 간다면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고 놀러 가자 해도 그래서 이제 났으면은 뭐 옛날같이 젊었을 때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죠. 결국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척추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민승이는 야구 선수입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오른쪽 팔꿈치 안쪽 통증. 그러던 중 공을 던지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열감과 부종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골 유압 정도를 확인하며 회복 과정을 밟고 있고 6개월 후 금속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연습하고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폰거 봤다가 공을 던졌는데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갔고 오른팔에 한 달 전부터 그 안쪽 팔꿈치가 자꾸 누가 찌른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계속 났어요. 치료받고 이러면은 또 괜찮아졌다가 이래서 그냥 계속 했는데 던지고 나면 계속 으실으실 아프고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어떻게 지냈어요? 저 재활하면서 네. 재활 운동하고 제가 계속 운동했어요. 네, 네. 통증은 좀 어때요? 거의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원래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각도가 조금 굳어 있었어요. 자, 굽혀보고, 각도 잘 나오네. 자, 펴보고, 거의 다 나오네요.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각도예요. 안 굳게 계속 운동 잘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문제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수술한 부위가 여기거든요. 네. 누를 때 통증은 어때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 정도. 많이 아프진 않죠? 네, 네,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전에 우리가 수술했던 거 영상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골절됐던 부위예요, 여기가. 그리고 오늘 지금 촬영한 엑스레이고 잘 보시면 이쪽에 지금 골진이 나와서 붓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몇 달 지나면 아마 꽉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잘 보면 그때도 설명드렸겠지만 이 후방에도 지금 성장판이 지금 늘어나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잘 쉬고 운동을 잘 했기 때문에 후방에도 지금 성장판이 거의 다 붙어가는 게 보여요. 이거 그대로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재활 운동 위주로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째 그 금속을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주째니까 2달 뒤에 엑스레이 또 찍어보고 그러고 나면 한 3.5개월 되잖아요. 그러고 2달 반 뒤에 또 봐요. 그러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금속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니요. 튜빙이나 이런 거 다 했죠? 네, 할 때 통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만졌을 때 좀 통증이 있는 거는 금속이 지금 자극을 조금 일으켜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뼈가 붙는 게 아주 만족스럽긴 한데 우리가 뼈를 조금 더 빨리 붙이기 위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면서
그다음에 좀 지켜보고 우리가 2달 뒤에 또 엑스레이 체크해서 뼈가 얼마나 붙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거의 50-60%는 붙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오늘 체외 충격 하시고 2달 뒤에 뵐게요. 네, 좋습니다. 네. 광민수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투구 중에 빡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주관절 내측부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니까 처음엔 성장판이었던 줄 알았던 이 내과 성장판이 반대쪽 팔꿈치와 비교를 해보니까 견열 골절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내과 견열된 골절 부위가 보이고요. 이쪽 부위에 내측 측부인대와 전완부에 굴곡근 힘줄들이 붙는 상태인데 투구를 하던 도중에 내측 측부인대와 강력한 굴곡근 힘줄 때문에 이렇게 견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전이 정도와 통증 정도를 생각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일에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전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분리압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날 바로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영상이고요. 지금 골절된 이 부위 자체가 전이 정도가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한 겁니다. 뼈 붙는 단계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보게 되고 6개월 이후에 보통 제거를 하게 되고 이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에 다시 투구로 복귀하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단순한 통증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유소년 선수의 경우 현재 통증을 잡는 것만큼이나 향후 선수 생활과 신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소년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성장기 취약성과 그리고 반복적인 미세 외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근육과 힘줄의 성장 속도를 성장판이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복적인 미세 외상이 계속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유소년 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그런 손상 기전을 잘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 유압 소견을 확인을 하고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성장판이 유압하는 거를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에 뼈가 잘 붙었다고 하면은 금속 제거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 6주 뒤, 그래서 보통은 한 7개월째 복귀를 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도 회복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민승이는 팔꿈치 주변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손상 부위에 전달되는 미세한 자극은 혈류순환과 조직 회복을 돕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용이 많은 성장기 선수에게는 회복 속도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동 복귀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술한 지 거의 한 7주 정도 됐고 지금 수술했을 때보다는 팔이 더 잘 펴지는 것 같고 움직임이 더 좋아졌고 이제는 재활하고 있는데 재활하니까 팔이 더 잘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팔꿈치에 금속 못을 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더 재활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공 던질 때 예전처럼 다시 던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입원실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있는 김정은 씨는 1년 반 전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했지만 다시 시작된 통증으로 얼마 전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기에 다시 얻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는 쉬지 않고 재활을 이어갑니다. 이거는 1년 전에 연골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통증이 있어갖고 그냥 있는 줄만 알았고, 그래서 왼쪽도 아파갖고 왼쪽 다리 하려고 왔는데 같이 사진 찍어보니까 오른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러면은 2개 다 하자. 다른 병원에서는 반치안 했는데 여기 와서는 완치안을 다 한 거지. 네, 이거는 완치안 다 한 거고. 네, 제가 장사를 오래 했거든요. 한 30년 했어요. 예, 개인 장사를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일 걷고 뛰고 하루 종일 한 12시간을 서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무릎이 한 3, 4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걸을 때 완전히 통증이 심해서 아프고, 운전할 때도 장시간을 못 했어요. 운전하다가 내리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구부렸다가 일어서질 못했고, 완전히 이제 이 구부린 자세를 아예 못했고,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했죠, 가게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수술할 때는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반치안만 하고 2주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통증이 1년 됐는데도 안 가라앉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여기 와서 보니까는 무너져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 하려고 가게를 팔았어요. 가게를 안 팔면 또 가서, 어차피 이거 하고 나면 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이제 성공하자 그래갖고, 예, 선생님이 수술도 잘 해주셨고 너무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몸을 완쾌하고 나서 장사하려고 가게를 팔았어요. 김정은님은 지금 뭐 인공관절 오른쪽은 재치환술이 잘 됐고요. 왼쪽도 지금 인공관절 치환술 잘 돼서 뭐 수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불편한 거 따로 있으세요? 지금은 왼쪽은 완전히 100% 된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약간 통증만 없으면은 무릎은 안 아파요. 무릎은 안 아픈데 이제 약간 붓기 그 정도만 빠지면 지금도 잘 걷거든요. 네. 이거 없어도. 근데 병실에서도 다 놀래요. 빠르다고. 네, 잘 됐어요. 수술하고 바로 직후 통증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어요? 조금 있었는데 왼쪽 거는 아예 없었고 거진. 네. 근데 오른쪽은 이제 재수술이니까 조금 힘들었더라고요. 네. 지금 뭐 다리 펴고 굽히고 이런 것도 잘 하시면은 네. 뭐 보행하거나 이런데 큰 무리가 없을 테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운동은 제가 안 아플 때까지 걸어도 상관없죠. 네, 뭐 크게 무리만 안 하시면은 뭐 수술한 직후나 이거 말씀 항상 드렸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넘어지거나 다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뭐 근력만 충분하시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잘해주셔갖고 통증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네.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언제쯤. 뭐 일 같은 걸 지금 하셔야 일을 되는 해야 얘기죠. 되니까, 네. 일 하시는 게 많이 오랫동안 서 계셔야 되나요? 네네. 네. 근력만 충분하면은 사실은 한 달에서 6주 사이부터는 충분히 다니셔도 되고, 보행할 때 막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위험도만 없으면은 무리한 정도가 아니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쭈그리 앉거나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리 앉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젊은 나이에 수술하셨기 때문에 오래 쓰시려면은 좀 이렇게 무릎에 너무 무리가 안 가는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 이제 외래 진료 끝나고 나서는 또 회진 돌 때 뵐 테니까 네. 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그 무릎 통증도 심하고, 관절이 다 펴지지도 않고 보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1년 반 전에 타병원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상태였는데요. 인공관절 반치환술 기구 주변으로 뼈가 결손이 되고 무너져 내리는 무균성 해리라는 질병을 앓아서 내원하셨습니다. 이 무균성 해리가 되면서 뼈 결손 때문에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치료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통증과 불편함은 일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재수술이 고려됩니다. 요즘에는 인공관절 기구나 술기가 워낙 발전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감염이라든지 골절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번 환자분처럼 무균성 해리라든지 수술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도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환자분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이후에 조기에 이제 무균성 해리가 왔는데요. 원래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고 전치환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구를 사용해도 되지만 환자분의 경우에는 골 결손이 심해서 재치환술 기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해서 재치환술 기구를 썼을 때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환자분의 뼈를 살리는 쪽으로 했고, 대퇴골에 있는 절제할 때 나오는 본인의 뼈를 이용해서 골 이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퇴부나 안에 들어가는 폴리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기본 걸 쓰고 아래만 골 결손 부분에만 재치환술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네, 무균성 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흔치 않고요. 기계적인 결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술 자체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경우에 보통 이 하중을 견디다 못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환자분이 전신적으로 뼈가 좀 너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의사들이 수술의 성공에만 좀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관절의 기구의 재질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 술기도 많이 개발된 상태에서 환자분들의 통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환자분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에 통증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조절함으로써 통증이 거의 없게 되고, 환자분들이 근력만 충분하시다면 당일이나 다음날 보행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꺾지를 못했거든요. 이 걸을 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어요. 그냥 아프니까 딱 뻗은다리하고 걸었는데 이건 그렇게 잘 걸어요. 지금 재수술한 것도 통증은 조금 있는데 완전히 잘 걷고, 그 회복도 너무 빠르고, 쌤을 너무 잘 만난 거죠. 운동 좀 하고 싶고, 아예 걷지를 못했으니까 밖에를 안 나갔어요, 제가. 예. 그게 너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밖을 못 나가니까 살도 찌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신 있게 나가서 좀 걷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꼭 말기라고 하더라도 꼭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잘 제공해드리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통증을 어렵거나 힘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면은 편안하게 내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더해질 때 척추와 관절은 다시 균형을 되찾지 않을까요?